1점. 사랑의 시작과 이별. 16살. 아직 어린 소녀였던 변지숙에게 그때의 사랑은 감정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하지만 떨리고 설레는 경험이었을 것이다. 그 사랑은 어쩌면 그녀의 삶에서 가장 뜨겁고 순수했던 순간일지 모른다. 지숙은 학교에서 만난 남자 준호에게 첫눈에 반했다. 준호는 그 당시 전교에서 인기 있는 학생이었고 지숙은 그런 그에게서 단번에 끌려들었다. 둘은 서서히 가까워지면서 학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키워갔다. 지숙은 준호를 보면 마음이 떨렸고 준호도 그런 지숙을 귀엽다고 여겼다. 그들은 빠르게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서로가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 사랑은 마치 세상에 그들만 있는 것 같았다. 지숙은 준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 사랑이 그녀에게 처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를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단기적이고 격정적이었다. 그녀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준호는 도망쳤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이건 현실이 아니라고 그녀는 자기 자신을 계속 부정했다. 준호는 진지하게 그녀와 미래를 고민하기는커녕 그저 겁에 질려 도망친 것이다. 준호는 너무 어리다면서 우리 사이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어라고 말하며 지숙을 떠났다. 그때 지숙은 마치 세상이 끝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아이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고민이었지만 결국 그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지숙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 집안에서도 갈등이 시작되었다. 부모님은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고 지숙은 부모님의 실망을 눈치채며 점점 더 외로워졌다. 이 부분에서 지숙은 그때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감정적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단기간에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는지를 되돌아보게 된다. 그녀의 나이는 아직 16살이었다. 그런 나이에 느꼈던 사랑이었기에 더 크게 아팠을 것이다. 1점. 사랑의 시작과 이별. 16살. 아직 어린 나이였던 변지숙에게 처음 느낀 사랑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이었다. 그 사랑은 뜨겁고 순수하고 모든 것이 그 순간만큼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다. 지숙은 중학교 시절부터 짝사랑했던 준호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우연히 같은 반이 되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준호는 학교에서 인기 있는 학생이었다. 잘생긴 외모와 유머 감각, 그리고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지숙은 그런 준호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일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준호는 그런 지숙에게 점점 관심을 보였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처럼 지내던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다. 준호는 지숙에게 먼저 다가갔고 지숙은 그저 그의 시선 하나에도 심장이 뛰었다. 준호는 종종 지숙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고 지숙은 그런 그의 배려를 고맙게 여겼다. 그렇게 서로의 관계는 조금씩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준호는 지숙에게 손을 잡고 나랑 사귈래? 라고 물었다. 지숙은 순간적으로 너무 행복해서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그녀는 세상이 온통 자신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지숙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지숙은 그 말이 진심이기를 바랐다. 그 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며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학교 생활 속에서도 준호와 지숙은 서로에게 큰 의미를 가졌다. 지숙은 언제나 준호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준호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현실은 지숙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어린 나이였고 그들의 사랑은 감정적인 충동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어느 날
지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다. 그녀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지숙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았고 결과는 모두 긍정적이었다. 그녀는 머리가 멍해졌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 그녀는 준호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지숙은 준호를 만나자마자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준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지숙은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보고 불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가 차분히 말을 꺼냈을 때 지숙은 그 말이 그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너무 어리잖아. 이럴 순 없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준호는 급하게 말했다. 너도 알잖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하겠어? 지숙은 그 말이 마치 그녀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준호의 얼굴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생각했다. 그가 그녀를 떠날 것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준호는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미안하지만 난 이제 너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어려워.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말을 끝으로 준호는 지숙의 곁을 떠났다. 그 순간 지숙의 세계는 무너졌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떠나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후 지숙은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 어느 때보다 고독했다. 그날 이후 지숙은 혼자서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무런 도움도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으며 집에서는 부모님과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부모님은 지숙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녀를 비난했다. 너가 이런 일을 벌이다니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너는 이제 학교에 돌아갈 수 없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엄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숙을 향한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숙은 부모님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탓하며 잠시도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그래야만 그녀의 삶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때부터 지숙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2점 미혼모로서의 첫걸음. 지숙은 혼자서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몇 달이 지나 결국 그녀는 첫 아이 은서를 세상에 태어났다. 그 순간 지숙의 마음속에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불안, 또 한편으로는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교차했다. 아기 은서는 지숙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그녀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을 강하게 느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는 달리 그녀를 더욱 압박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지숙은 이제 막 태어난 은서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방금 태어난 아기에게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면서도 자신이 그 세상 속에서 아이를 지키고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지숙은 반지하에서 살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반대와 갈등 속에서 그녀는 결국 독립할 수밖에 없었다. 반지하는 어두웠고 습기가 차고 공간이 좁았다. 은서는 작은 아기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고 지숙은 그 옆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아기를 돌보았다. 매일매일 그녀는 지쳐갔지만 그럴 수 없다는 생각에 자꾸만 일어났다. 식사 준비를 하는 것도 어려웠다. 돈이 부족했고 어떻게든 하루를 끌어갈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했다. 우연히 구한 아르바이트는 저녁에 청소 일을 하는 일이었다. 그곳에서 지숙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나서 저녁 시간에 다시 일하러 나갔다. 아기가 울 때마다 그녀는 아무리 피곤해도 다시 일어났고 아이를 달래며 잠을 자지 못했다. 버텨야 한다. 그 말은 지숙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다짐이었다. 그녀는 아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 힘든 현실을 꼭 버텨야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믿음만으로는 지친 몸과 마음을 이기기 힘들었다. 자주 지숙은 집 앞에 있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자신이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3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지숙은 한부모 센터를 찾았다. 처음에는 그녀도 이런 곳에 가는 게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그러나 점차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상담사와 이웃 할머니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늘 따뜻한 말을 건네며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신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게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상담사는 늘 지숙을 격려하며 그녀가 감당해야 할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숙은 자신이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또한 가까운 이웃 할머니도 큰 위로가 되었다. 할머니는 지숙에게 자주 음식을 나누어 주며 그녀가 힘들어할 때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할머니는 늘 웃으면서 힘내요. 어린 사람이 어려운 길을 걷는 거지만 결국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지숙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숙에게 큰 힘을 주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갔다. 지숙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그녀가 아기를 키우기 위해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지숙은 점점 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4점. 아이와의 일상과 갈등. 아이 은서가 자라면서 지숙은 기쁨을 느끼는 한편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을 경험했다. 은서가 말을 배우고 걷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자주 아빠에 대한 질문을 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은서의 물음에 지숙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지숙은 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은서에게 아빠는 다른 곳에 있어. 하지만 엄마랑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곤 했다. 그 대답이 은서에게 얼마나 충분했을지 지숙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숙은 은서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그녀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작은 기쁨들을 찾을 수 있었고 그것들이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은서가 엄마, 사랑해라고 말할 때 지숙의 가슴은 따뜻해졌다. 아이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해야 했던 것은 그 외부의 냉대였다. 학교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미혼모라는 이유로 그녀는 늘 이상한 시선을 받았다. 왜 저런 애가 애를 키우고 있지? 라는 시선은 때때로 지숙을 괴롭혔다. 그런 시선들은 지숙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에 대해 싸워야 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한 싸움,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5점. 자립과 성장. 지숙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고 집을 유지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수입이 필요했다. 그녀는 매일 저녁 청소 일을 하면서도 몸이 무겁고 피곤함에 지쳐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저앉을 수 없었다. 자신이 아기를 키울 책임이 있었고 그 책임감을 떠안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숙은 자신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한부모 센터에서 열리는 미래를 위한 공부라는 강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강의를 통해 지숙은 방송통신대에서 학습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지숙은 결국 결심했다. 공부를 통해 자신을 더 성장시켜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은서에게도 더 나은 삶을 선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 지숙은 방송통신대에 입학하기로 결심하고 학습에 필요한 교재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지친 몸을 이끌고 책을 펼쳐야 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그녀는 조금씩 적응해 나갔다. 은서가 자고 있을 때마다 지숙은 조용히 책을 펼쳤다. 그 작은 공간에서 그녀는 자신을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엄마도 학생이야. 어느 날 지숙이 책을 펼쳐 공부하는 모습을 본 은서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에 지숙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은서는 이제 엄마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녀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듯했다. 지숙은 은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엄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런 마음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지숙은 점차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자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워갔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책을 펼쳐 공부하고 낮에는 일터로 가서 몸을 혹사시켰다. 힘든 일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그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은 그녀에게 점점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통해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점차 명확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지숙은 방송통신대에서 학위를 마쳤고 이제는 더 나은 직장도 구할 수 있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불안한 마음과 힘든 현실 속에서도 지숙은 자신을 믿고 그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끝내 지숙은 자립적인 여성이 되었고 아이와 함께 조금씩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6점. 지숙의 내면 변화. 지숙은 그동안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어왔다. 사랑, 이별, 고독, 상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내면을 깊게 흔들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강해졌다. 어린 시절 지숙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미혼모로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런 시선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을 더 못난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녀는 자기 혐오와 불안에 시달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숙은 점차 자기 수용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들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갔다. 물론 여전히 가끔씩 나는 괜찮은 엄마일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었다. 지숙은 이제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과거의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그녀대로 아이와 함께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내면의 변화는 지숙에게 강한 힘을 주었고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의 비판이나 시선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 7점. 딸과 함께 만든 미래. 은서는 이제 어느덧 성장했다. 어린 시절 지숙은 종종 은서에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라고 말했다. 그 말처럼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은서는 이제 학교에 다니며 독서와 공부를 통해 자신의 꿈을 키워갔다. 엄마, 나는 책 읽는 게 좋아. 은서는 자주 지숙에게 말했다. 나도 엄마처럼 공부할 거야. 내가 커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지? 지숙은 은서의 말을 들을 때마다 큰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힘든 여정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은서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지숙은 더 이상 미혼모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녀는 은서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졸업식 날, 은서는 지숙에게 말했다. 엄마, 나는 자랑스러워요. 엄마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 지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은서야,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도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었어. 8점. 현재의 평범한 행복. 몇 년이 지나 지숙은 이제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책을 정리하고 방문객들에게 책을 추천하는 일상은 지숙에게 만족감을 주었다. 한때 그녀는 자신이 도서관 사서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힘겹게 살아가던 시절, 책은 지숙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때 아무리 힘든 날이 있어도 책 속에서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던 그녀는 이제 그 책들을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지숙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매일이 즐거웠다. 책과의 소통, 사람들과의 교류, 그리고 그녀 자신도 책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만족스러웠다. 도서관의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느꼈다. 그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아무리 힘든 현실을 살아온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이 지숙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지숙의 삶은 더 이상 고단하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점차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은서의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제는 그 걱정이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은서가 자라나는 모습에서 큰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 은서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종종 집에서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선생님이 나를 칭찬했어.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 지숙은 은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랑스럽고 행복했다. 은서는 이제 학업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숙은 은서에게 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항상 너의 편이야 라고 말하며 은서가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었다. 은서가 자랑스러운 딸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지숙은 많은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엄마, 사랑해. 은서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말했고 그 말에 지숙은 울컥했다. 엄마도 사랑해. 은서야. 지숙은 이제 은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딸인지 그리고 그 딸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얻은 행복과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숙은 그동안의 고난과 눈물을 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끝에 서 있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느꼈다. 아침에 도서관에 출근하며 그녀는 그때그때의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책을 추천하는 일상은 지숙에게 안락함을 주었고 그녀가 더 이상 이전처럼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 지숙은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미혼모라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과거의 고통을 겪으며 얻은 것들이 바로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음을 이해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 무엇도 그녀를 흔들 수 없다고 믿었다. 사랑은 짧았지만 희망은 길었다. 지숙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은 사랑의 상실과 아픔을 극복한 그녀에게 주어진 큰 선물이었다. 사랑은 짧았지만 희망은 길었다. 그 말처럼 지숙은 사랑을 잃었지만 그 속에서 더 큰 희망을 찾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은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그 노력의 끝에서 지숙은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거야. 지숙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은서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고통과 기쁨을 넘어서서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었는지를 깨달았다.